그러면 여러분들은 20번 문제 오픈 친구들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먼저 원이 하나 정확하게 주어져 있죠. 중심점이 1,10점이면서 반지름의 크기가 3으로 잡혀있는 원이네요. 그 다음에 어느새 고정적으로 A점하고 B점 잡혀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A점, B점, 그 다음에 원 위로 움직이는 동점, 그 P점을 여기서 만드는 그 삼각점 A, B, P의 넓이가 다양하게 나올 건데, 그 넓이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원 위에 존재하는 점 P점은 과연 몇 개가 존재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떤 P점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요구하는 삼각형이 바로 이 삼각형이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서 저 넓이에 대한 계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이어질 것 같고, 보다시피 요 놈의 길이를 밑변치고 했을 때 밑변의 길이는 고정값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높이를 생각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높이를 생각할 때 당연히 요 놈에서부터 요 놈까지 거리인데 당연히 수직거리입니다. 수직거리. 그럼 연장선을 잡아서 바로 이 거리, 이 거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 상황인 거네요. 높이가. 그러면 이제 결국 저 높이의 값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 걸로써 생각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 보이고 갑니다. 삼각형 A, B, P의 넓이 S라고 할게요. 이거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까지 곱하는 걸로 나오겠죠? 그럼 H가 될 거고, H가 자연수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유형이 되는 거지. 원 위에 존재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원 위에 존재하는 무한계의 점하고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보통 우리가 공부했던 유형이었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값 구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값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거리에서 반지를 빼고 반지를 더하고 하면은 가장 긴 거리하고 가장 짧은 거리가 만들어지겠지. 그 문제. 그 문제를 조금 더 엮은 것뿐이야.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값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 직선을 만드세요. 이 직선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이 루트 3이에요. 일반 정리하면 루트 3x에 플러스 y의 마이너스 루트 3에 이퀄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요 놈에서 1,10점까지 거리, 그 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3에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건가? 그럼 요 놈 날라가고 5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5가 나왔기 때문에 높이 값으로 가능한 값은 5에서 반지름 3을 더하는 8하고 5에서 반지름 3을 뺀 2가 이제 그 경기가 돼서 범위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하나는 높이 값의 범위입니다. 딱히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거 풀어?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들 중에서 자연수가 되면은 문제 우리가 만족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몇 개 있습니까? 2, 3, 4, 5, 6, 7, 8.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7개냐?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P점의 개수를 잡아야 거거든. 원위에 존재하는 점.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값으로 잡히는 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점일 겁니다. 이 점. 맞습니까? 높이 값이 2로 표현되는 그 점. 높이 값이 2로 표현되는 그 점. 한 개밖에 없지. 한 개밖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8도 아마 이쪽으로 연장선 그어서 요 점일 겁니다. 얘도 한 개밖에 없어요.
수선이 되죠? 근데 높이가 3으로 표현되는 그 점은 지금 높이가 3으로 표현되는 게 한 이 정도의 높이라고 합시다. 높이가 3으로 표현되는 게. 그럼 여기가 있냐? 아니지. 여기도 있겠지. 높이 3으로 표현되는 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각각 두 개씩이 존재하겠죠? 결국 문제가 요구한 답은 12개 됩니다. 뭘 생각 못해서 못 풀었나? 넓이값 자체를 생각을 못했나? 넓이 자체를? 거리를 점수다 이거로 못했는데 왜 그걸 못해? 어느 중심 생각 못했어? 야 이건 유형인데 그걸 생각을 다시 못했어. 그래 유형인데 정리하고요. 뭐 이 정도의 문제는 솔직히 공략합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아니요 뭐 어려운 생각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했던 유형을 약간 더 발전시킨 문제 그 정도인데 이 정도의 문제는 공략해야 됩니다. 생각 정리하고 정리된 친구들은 바로 그 밑에 이어지는 21번 문제 체크해주세요. 21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중학교 단계에서 공부했던 원의 성질 기하하고 접목시키면서 협 잡아내는 문제 형태예요. 힌트 줄게요. 이게 현이야, 현. 직선만 생각하지 말고 원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이거든. 현의 기록 조건 주어졌어. 요 놈을 주목하세요. 현의 기록 조건 주어졌다는 거. 그럼 선생님이 현 나오면 항상 보조성분 작업 얘기했었죠? 현 나오면 무조건 보조성분 뭐 그리라고 했지?
그리고 하나 힌트를 더 주면 원의 중심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의 중심 구하는 문제. 빠져가야 돼 힌트. 정답을 찾았어. 답이 없나? 뭐 2번. 그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원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원의 중심이 일사분면 위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이것도 이제 관계가 안 되는 조건이겠죠? 그럼 x축에 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저점 지금 P점으로 잡혀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보조성분 작업을 할 겁니다. 접점이기 때문에 반지름하고 이 점의 y좌표가 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설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P점을 통과하면서 괴력이가 2인 직선을 잡아서 뭐 교점에 대한 언급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력값 조건도 하나 주어져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괴력값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괴력값이 4로 동일하죠.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원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값을 구하라는 문제고 문제 풀이 스타트는 이거를 A, B라고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지름의 길이값이 B라고 표현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A값, B값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관계식을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2개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제 그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로 갈게요. 관계식 어떻게 만들까나. 먼저 첫 번째 보조 성분을 그리는 작업을 좀 진행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에 대한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현에 대한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보조 성분 반드시 이거 잡으라고 했죠.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의 보조 성분을 잡아서 이제 이어서 갑니다. 요놈의 직각삼각형에서 일단은 4의 길이 절반 길이로서 요놈의 길이를 2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같겠죠? 맞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단계에서 공부했던 기합니다. 원의 중심에선 현이 2개가 있는데 그 현 2개의 길이 값이 같아요. 요놈의 길이와 요놈의 길이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 이것도 같다 라는 기본적인 기하적인 내용은 아마 다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점의 x좌표인 A 로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겠구나.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관계식은 바로 요놈의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정리로서 방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네. a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은 b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열려서 이제 두 번째 방식 만들게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기울기가 2라는 이 숫자를 안 썼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풀다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이면 땡프긴 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몇 번 선생님이 말했지만 문제 푸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조건을 충분히 사용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2인 묘면 직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직선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지. 이 직선을 만들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P하고 S를 통과하는 직선을 만들면 데 있어서 기울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통과점이 요점하고 요점인데 요점 모르겠는데 요점도 알아요. 시장 A, 여기 되겠지. A,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이 이걸 생각 못해서 못 풀 겁니다. 아무튼 직선을 만들어 보면은 y는 2의 x의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일단 일반적 정리까지 할게요. 2x의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a 이퀄 0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요놈에 만들어낸 식을 도대체 어디서 볼 거냐? A, B점에서 이 직선까지 걸까 A거든요. 맞죠? 이 직선과 A, B점 사이의 거리값이 A잖아. 루트 5의 절대값 2a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2a. 아, 사라져버리네. 열반 필요 없겠다. 사라져버리겠다. 절대값인데 일사분점이라고 생각이라고 할게요. 지금 A값, B값 둘 다 양수값이죠? 일사분점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 놈이 지금 A 상황이에요. 아, 열분 확인해야겠다. 그럼 B는 루트 A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이 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 식을 연립하는 걸로써 A값, B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됐니? 구하면은 최종적으로 기억과 내용을 연립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A는 2하고 그다음 B는 루트 5. 저 중심점의 좌표의 값이 1,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게 된 친구들은 그 다음 남아있는 문제가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똑같은 문제 푸는 사람 되었을 거고.
23번 문제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일단 답이 안 나온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답이 안 나온 친구들은 설명 듣고 갑시다. 보자. 일단 뭐 A값, B값이 거의 문제에 들어가 있는 문자들이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들로 정리 잡혀 있네요. 그 다음에 C1의 지름을 PQ, C1의 원을 생각했을 때 그 지름을 PQ, 얘를 지름하는 원을 C1 원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C2 원은 요 놈과 요 놈이 지름인 그런 원.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5점하고 P점하고 R점, 5점하고 P점하고 R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3루트 2. 그 다음에 C1의 넓이하고 C2의 넓이 비율이 1대 4.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건을 봤을 때 먼저 뭐 가에 나와 있는 조건부터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가에 나와 있는 조건부터 생각할게요. 지금 원점하고 P점하고 R점을 연결한 삼각형이면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저 넓이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이어질 거고, 선생님이 이거 몇 번 이런 그림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침발공 공식을 동원해도 되고 다양한 공식이 있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 놈의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그냥 요 놈의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걸로 그게 가장 편해요. 왜? 지금 직선이 주어져 있거든. 직선이 y는 x의 마이너스 2 직선이죠. 요 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저 삼각형 OPR의 넓이의 값을
2분의 1에 먼저 요놈의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밑변의 길이 2로 생각하고 높이의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을 생각하면 되겠죠. 즉 이 점에 x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높이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다시 말합니다. 저렇게 x축이나 y축에 걸쳐져서 저렇게 잡혀있는 상황에 있을 삼각형은 두 개를 분리시켜서 계산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어서 이쪽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의 값도 밑변은 요놈의 길이 값 찍어낼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높이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이기 때문에 요놈의 x좌표를 이용해서 b라고 잡으면 되겠죠. b가 어차피 안 쓸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1 플러스 b가 될 거고 요놈의 지금 3 루트 2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결국 b의 값이 3 루트 2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뭐 딱히 별거 없었어요. b값 바로 구했네요. 뭐 내가 어렵지 않지.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나이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조건은 C1의 원의 넓이하고 C2의 원의 넓이 이 두 개의 넓이의 비율이 1대4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거냐? C1의 넓이하고 C2의 넓이의 비율이 1대4면 C1에 해당되는 어떤 길이 C1에 해당되는 어떤 길이 그 다음에 C2에 해당되는 어떤 길이 만약에 이게 지름이면 얘도 길이 지름 얘가 반지름이면 얘도 반지름 1대2가 되겠지 1대2 어차피 원들은 다 닮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는데 요놈의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바로 이 두 놈의 길이의 비율이 1대2라는 얘기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A는 지금 이 점의 X좌표 값이죠. 그럼 요 놈의 X좌표하고 요 놈의 X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1 플러스 2분의 1의 B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 그럼 정리하면 3분의 b인데 b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 3의 루트 2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3분의 3의 루트 2의 마이너스 3이 돼서 그 루트 2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요구해서 a 값 뽑아냈고 b 값도 뽑아냈고 이 문제 마무리할 겠지. 딱히 별거 없습니다. 정리하고 정리된 친구들은 그 밑에 문제 보면 이 문제 알고 있는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제 풀겠지. 그 밑에 문제는. 여기서 풀면 한 1분이면 풀거든. 여기서 풀면.
24번 문제 보고 있어? 개수가 몇 개인지 외우고 있지? 몇 개? 5개.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은 가장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이죠? 가장 오른쪽 가는 그림. 가장 오른쪽에 그려지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오른쪽으로 가는 그림. 그래서 폼선이 한 이 정도로 그려져서 원점과 요점과 요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이거하고 이게 같은 상황. 저 성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이제 최대값에 대한 그 K값 구한다는. 지금 이 문제 기억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3명인 것 같은데 풀었어? 끝났어? 한 2번 정답.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문자를 요구하는 그 K값에 대한 최대값, K값 구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요 놈의 길이하고 요 놈의 길이 같다는 게 포인트예요. 요 놈의 길이하고 요 놈의 길이 같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은 길이값이 몇인지 확인할까? 길이값이 몇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요 폼선은 나타내는 2차식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y는 이직선이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 구하기 위해서 요놈의 좌표값을 구하겠다 라는 생각이 이어지면서 이 두 개를 연립하자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야. 그럼 x의 마이너스 k의 제곱의 마이너스 2는 2가 될 거고 2하면 4가 되겠죠. 그럼 x의 마이너스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x의 값은
k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얻어낸 저 x의 값이 교점, 이 두 개의 점, 이 두 개의 점의 x좌표 값들이에요. k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2. 어? 이거? 이거는 제곱이 4잖아. 왜 이거 왜 열렸냐고? 그건 모르는 건가? 이 점 구하는 거잖아. 이 점 구하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고 동시에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래서 y는 이가 열립한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 맞지? 제곱.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되니까 몇이 되는 건가? 4가 되는 거겠지. 이거하고 이거의 차가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이야 돼? 4.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사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 아, 이 점을 잡을까? 이 점을 잡을까? k 마이너스 2, 이겠구나. 맞죠? y좌표는 어차피 2고 그 다음에 x좌표가 k 마이너스 2라고 지금 방금 전에 계산이 됐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은 이 점에서 원점 사이 거리값사라는 조건을 쓰는 거지. 그럼 루트 k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이 4다. 그래서 이걸 플러스 나오는 k 값 나오면 되는 거네요. 그건 다른. 어? 그것까지는 두 개 나오지. 두 개 중에 뭐가 다를까? 두 개 중에 뭐가 다를까? 요 놈 위에 존재하는 점이라서 그 다음에 거리가 사인 게 이거 말고 또 이게 있거든요. 맞죠? 요 놈 위에 존재하는 점이라서 거리가 사인 게 이거 말고 이게 있어. 그럼 나오는 캔값 두 개 중에 더 큰 값 다 무슨 되지? 더 큰 값. 윤범아, 이제 임신당 맞출 수 있겠지? 근데 까먹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25번 문제 딱히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빠르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일단 원이 원점 통과하는 원으로서
그다음에 중심점이 A, B점으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으로 대충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 X축과 교점을 A점, Y축과 교점을 B점이라고 잡아놨고 그 다음에 원점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을 그어봤더니 그 직선이 Y는 3을 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추가 조건이 이제 OB 성분의 길이값하고 OA 성분의 길이값이 4다. 뭐 이건 아까 언급했고요. 그 조건을 이용해서 중점을 잡값 구하고 이 원의 반점의 길이값까지 구해봐라. 정도의 요상이 잡혀있는 문제인데 갑시다. 먼저 요놈 같은 경우는 요놈 위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A, 3A라고 써서 별 문제는 없겠네요. 즉 B가 3A인 거죠. 여기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요놈의 성분의 길이 조건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풀이의 핵심인데 5부터 A까지 성분의 길이, 5부터 B까지 성분의 길이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 보조 성분 한번 그리면 그게 보이죠. 지금 선생님 A하고 B를 연결시켰는데 원의 중심이 통과가 되는 그런 선으로 지금 나타냈습니다. 왜 이게 원의 중심을 통과할까? 지금 내가 A하고 B를 연결한 직선을 그렸는데 그게 원의 중심이 통과하는 직선이거든? 왜 그럴까? 이건 뭐지? 응? 문제 풀었어? 저렇게 푼 거 맞나? 저렇게 안 풀었어? 갑니다. 시간 보세요. 설명 들어보면 같이. 이거 직각이잖아요. 맞아? 그럼 요놈하고 요놈을 연결한 이 선은 원의 지름이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A하고 B를 연결한 선을 그리면 저게 이제 원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원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계산 거의 바로 나와요. 그러면은 요놈의 기울기가 지금 3이었는데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몇일까? 마이너스 3이겠지. 요놈의 기울기가 3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겠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놈의 길이값하고 요놈의 길이값 비율이 1대 3이라는 얘기예요. 1대 3. 1대 3. 뭐 아무튼 그걸 떠나서 좌표값을 가면은 요놈의 좌표가 A, 3A로 잡힌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요놈의 좌표는 2A,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의 좌표의 값은 지금 3A의 2배 값이겠죠. 0,2A가 이렇게 표현되겠구나.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점의 좌표값이 A, 3A라고 표현된 상황에서 이 점의 좌표값을 우리가 바로 작업할 수 있죠. 정확하게 X좌표의 2배 값이겠지. 그 다음에 Y좌표 값의 2배 값이겠지. 그래서 가히 저 조건이 그냥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5부터 B까지 성분의 길이는 2A가 표현되고 5부터 A까지 성분의 길이는 2A라고 표현되고 그러면 4A가 4라는 조건이 돼서 결국 A 값이 1이라고 나오죠. 그럼 B 값은 3이 될 거고요. 즉 이 점의 좌표 값이 1,3이 되는 상황인 거죠. 계산까지는 거의 없이 바로 나오네요. 이거. 그럼 마무리로서 이제 원의 반지름까지 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조성분 이거 그래도 작업 진행해야 되겠네요. 이게 현이기 때문에 보조성분 한번 작업해야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의 집값 삼각형에서 반지름이 이거인 거고 알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L과 길이 값은 이 점의 X좌표 값이 2를 읽어주면 될 거고 여기서부터 L과 길이 값은 요 놈의 Y좌표인 3을 읽어주면 될 거고 그래서 R의 제곱의 값이 10이 나오겠네요. 그다음 별거 없겠습니다. 저기 어때?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았지? 이런 문제는 공략해야 돼. 이 정도 문제는 정리된 친구들은 그 다음 문제 쪽으로 넘어가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 그리는 왜 28번이지? 몇 번이지? 원래 넓이가 먼저 나와. 넓이가 먼저 나와. 넓이가 뭐? 먼저 나와. 넓이가 먼저 나온다고? 무슨 소리야? 넓이가 먼저 나온다고? 구하는 게 A 값이나 S 값이. A하고 S. S 값이 원래 먼저 나와. 아니 S가 A가 먼저 나오지. A가. A를 알아야지 넓이가 어디 있어? 같이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여기는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간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데 대충 그린 겁니다. 중심점이 A, A 값이 양수예요.
그럼 이 점은 사선물 위에 존재하는 점일 거고, 근데 반지름은 3A니까 여기 A, 1이라고 하면 좀 더 이제 크게 이제 그래야 되겠죠. 잠깐 그림 잘못 그렸구나. 내가 잘못하면 헷갈리는데. A, A. 그러면 이게 A인 건데 이것도 마치 A인 것처럼 좀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림 잘못 그렸습니다. 참. 이 그림 보면 생각을 좀 진행하는 문제라서 그림을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부터 강조했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해석기야야. 도형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온 거를 그 도형을 좌표평면 위에 그려주는 거로서 이제 다양한 공식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했었죠. 근데 나는 그림을 못 그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게임 못 봐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림 그리기 연습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던져봐야 여러분들이 잘 받아먹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 고민하면서 아 내가 이걸 놓쳐서 이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구나. 아 다음번 제대로 그려야 되겠구나. 자꾸 그런 의식들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정말 감각이 많이 올라와서 다 해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상위반에 가 있겠지. 수학 점수도 1등급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점수를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이 하면 점수가 올라갈까? 절대 안 올라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절대 안 올라가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수업 시간에 계속 생각하고 계속 받아들여주고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고 졸릴 틈이 어딨어. 멍 때리는 거 졸리는 거지. 멍 때리는 거. 계속 내가 머리를 쓰는데 왜 졸려?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때 잘못하면 시험 점수 작살나. 이런 문제 시험 나와.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시험 문제. 어쩌려고 그래? 점수 받지 않을래? 기대학 안 할래? 정말 이쪽 부분 시험 범위 들어가면 시험도 안 하는데 수족해요. 그러면 50점도 한 몇 개는 찍어서 맞추겠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새끼들이 있는 것 같아갖고 한번 얘기를 한 거고. 자꾸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원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느낌, 1학기 때 공부했던 그런 느낌. 자꾸 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자꾸 궁금해하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외우려고 하고 이해하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중심점이 A, 마이너스 A고 반지름은 3A. 그 다음에 X가 1점을 A점, B점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인데 A점하고 B점하고 원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점, P점. 그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 값이 8의 루트 2가 되도록하는 근데 원 위에 존재하는 P점이 있나 보네. 근데 그 P점이 몇 개가 존재한다? 3개가 존재한다. 왜 3개가 존재할까? 만약에 A점하고 B점하고 예를 들면 P점 한 이 정도로 띄울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떤 넓이 값이 만들어지겠지. 맞죠? 다시 말한다. 생각해. 멍 때리지 말고 생각해. 듣고만 있지 말고 같이 생각해. 내가 만약에 P점을 이 정도로 찐다고 한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떤 삼각형 넓이 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 넓이 값이 나오는 이 P점은 이 원이 몇 개가 존재할까? 내가 여기 찍었으니까 한 개만 존재할까? 3개가 존재할까? 아니에요. 3개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지금 A점하고 B점은 고정점이고 그 다음에 어느 녀석 내가 P점을 이 정도로 찍었어. 이 정도로.
그럼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넓이 값을 갖고 있겠지. 그거하고 동일한 넓이를 갖게끔 내가 이 원의 다른 점을 찾아낼게요. 몇 개가 존재할까요? 3개가 더 존재하겠죠. 3개가 더. 이 점, 이 점, 이 높이면 이 높이가 되게끔 점을 찍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 여기도. 그래서 요놈 포함해서 전체로 4개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4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점을 좀 더 높게 하자. 그래도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하겠지. 그러다가 2점이 되는 순간, P점이 딱 2점이 되는 순간, 똑바로 위로 올라서 나타나는 2점이 되는 순간, 이 점이 되는 순간, 그때 만들어진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럼 높이값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동일한 높이를 갖게끔 점을 찾으면 2점하고 2점이 존재하겠죠. 3개가 존재하는 상황이겠네요. 이 상황이. 그 다음에 만약에 P점이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린다고 한다면 2개가 되는 상황도 있겠죠. 위에 쪽이 이게 벗어나는 상황. 높이값 자체가. 결국 3개가 존재한다. 하나의 점을 P1. 그 다음에 요 놈의 높이가 아니라 요 놈의 높이만큼 이제 아래쪽으로 뻗어나가서 요 놈하고 동일한 길이값을 갖게끔 하는 라인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라인 상에 존재하는 점으로서 P2점하고 P3점이 지금 잡히는 상황이에요. 저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진행하고 가면 아 그렇겠구나.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속에 남겨주라는 얘기야. 그럼 아저씨 지금 요 놈의 길이값이 A거든. 맞죠? A, A니까 다 요 놈의 길이값이 A겠죠? 좌표값 베이스로. 그럼 원의 지름이 지금 3A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 놈의 길이는 2A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놈의 길이하고 요 놈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놈의 길이값 2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물론 요 놈의 길이는 A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먼저 A값부터 구하는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A값부터. A값부터 구하려면 삼각형 ABP, 삼각형 ABP 나타내보자. A점하고 B점은 어차피 고정점이었고 그 다음에 P점으로 한 점, 2점 생각할게요. 어차피 2점이든 2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이 지금 8의 루트 2라는 조건인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로서 구할 수 있을 건데 밑변의 길이값 구할 때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그냥 기하학적으로 구하든지 보조선분 잡아서 이거 보조선분 잡아서 피타 정리 쓰면 되지. 원의 반전은 3회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피타 정리로 요 길이값 구할 수 있을 거고 연이어서 밑변 곱하기 높이로서 A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 내지는 이 점하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하고 x축 y는 0을 연립해버리면 될 테니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피타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루트 3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인 피타 정리를 쓰게 되면은 a의 곱하기 루트 8을 했으니까 이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 설정되어 있는 저기 언급되어 있는 삼각형 A, B, P의 넓이의 값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서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구한 게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요 길이 구한 게 지금 2 루트 A고 2 루트 A. 그럼 여기서 길이 값은 2배 값이 될 거니까 4A 루트 2A.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했고 정리하면은 4의 루트 2의 A 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8의 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A의 제곱은 2가 되겠죠? A 값은 루트 2라고 이제 A 값을 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가 요구했던 그 P1하고 P2하고 P3점을 연결하는 거. 아까 P2하고 P3를 찾아냈지. 그러면은 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은 이제 어떻게 구할까를 곰곰이 고민해 봤을 때 P2하고 P3를 또 구해야 되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요구했던 삼각형 P1하고 P2하고 P3 요놈의 넓이 값은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P2, P3 길이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의 값은 4A죠, 4A.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P2, P3 이 성분의 길이 값은 AB 성분의 길이와 같습니다. AB 성분의 길이와. 이제 그 이유는 아까 비슷한 거 한번 해봤는데 이 두 개가 평행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놈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어때? 그냥 같겠지. 이 두 개 평행선이거든? 평행선. 그 다음에 이어서 요 길이 A고 요 길이 A거든. 원의 중심에서 떨어진 요 길이 A, 요 길이 A. 그럼 당연히 두 개의 성분의 길이가 좀 같게 나오지. 그럼 아까 AB 성분의 길이가 4의 루트 A였죠. 곱하기 4의 A가 될 거고 그러면 8의 루트 2의 A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까지 여기다 대입하면 8의 루트 2의 2가 돼서 16의 루트 2라고 하는 넓이가 나옵니다. 넓이가 나옵니다. 계산 자체는 많이 어렵진 않지. 관건은 이 세 개가 나오는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밑에 문제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세 개인 게 맞을 것 같던데. 이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세 개여야지 밑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똑같이 표는 답은 나올 겁니다. 5분만 쉬자. 5분만 쉬자. 쉬는 시간에 쉬든지 아니면 수능 교과 문제 다시 보든지 제 문제를 보든지 핸드폰 하지 말고
전화가 가지고 통화가 안 되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손님표 나온 게 통화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받았을 거 아니야 손님표. 중간에 수학 때문에 연락이 나왔어. 네 맞아요. 그냥 기말고사 점수만 따라서 따라가는 3 기말 점수만 따라서 따라가는 거. 합쳐진 합쳐진 거야. 수능은 수학이 몇 분이야? 1학 실제 정말 많이 났고 앞으로 안 되지 이거. 수능은 상관없겠네. 재혁이는 수학 공부비 왜 나왔어? 4, 3, 3. 통화를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래? 성립고 나왔을 텐데. 아마 서로 3.
그럼 이제 보시고 그 다음 문제 28번 문제 찾아보세요. 중학교 때 고용 기하는 문제할 때 잘했었어. 어려웠나? 잘했었나? 점수 잘 나왔어. 기억. 시간이 쉬어가지고 지금 공부했을 때 느낌 어때? 열심히 지금도 재밌나? 지금 어렵나? 살짝 어려워. 그 다음 문제 28번은 접선 문제네. 접선. 네, 이쪽 부분 시험 범위 들어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작정하고 어렵게 낸다고 생각하면은 내려고 하면은 진짜 평균 한 30점부터 만들 수 있어. 학교 평균 전체를. 그냥 평이한 난이도의 킬러 문제 몇 개만 넣겠다 정도 뭐 생각하면 그렇진 않겠지만은 근데 작정하고 어려운 문제 깔아버리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외워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이 문제 풀이 같이 한번 가보고 그 밑에 문제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먼저 원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 주어졌죠. 중심점이 원점이고 반지의 크기가 2원이네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x축과의 교점이 하나의 점으로서 지금 a점 마이너스 2,0점으로 좌표가 정확히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원 위에 존재하는 일삼의 점에서 이 원에 대한 접선을 그리겠다. 그 다음에 그 접선의 x가 이쪽을 b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수선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 다음에 조건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요놈의 기획값하고 요놈의 기획값이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다. 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삼각형 A, PAB, PAB 그거는 P의 A의 B 넓이값 구하라는 문제인데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P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P점의 좌표. 네, 말합니다. 이제 일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원 위에 존재하는 점 P점에서 이제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길이 조건까지 조합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점의 좌표만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뭐 이 점의 좌표 뭐 알아내고 그 과정에서 알아내든지 아무튼 알아낼 수 있고 여기서 좌표가 나오면 높이값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맞죠? 결국 이 문제는 P점의 좌표 구하자 문제. 그럼 지금부터 저 P점을 A, B점이라고 두고 관계식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은 4 이게 생각된다. 깔아놓고 그
그 다음에 연에서 이제 당연히 이 길이 비율의 조건을 쓰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고 맞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접선을 만드는 걸로 생각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P점에서의 접선 원 위에 존재하는 점에서의 접선이고 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형태죠. 중심점이 원점의 형태고 이런 경우는 바로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접선을 구할 수 있네요. AX의 플러스 B의 Y는 4 원 위에 존재하는 점 A, B점에서 접선이니까 AX 플러스 BY는 4 그 다음에 내가 이 직선을 지금 이 직선 만들었거든. 그럼 이 직선 뭘 구해야 돼 지금? 이제 그렇죠. X점을 구해야죠. 왜냐면 이쪽 번호 써야 되니까 바로 이 B점을 구해야 되는 거죠. B점. 그럼 B점을 구하기 위해서 Y자리 연대입하면은 보다시피 AX는 4가 될 거고 그럼 X의 값은 A분의 4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아, 이 점 좌표의 값이 A분의 4구나.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내가 요놈을 A, B라고 줬으니까 이 H점의 좌표의 값은 A, 0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A부터 H까지 성분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H부터 B까지 성분의 길이 값이 이제 표현이 되겠네요. A부터 H까지 성분의 길이는 요놈의 X좌표인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될 거고요. A 플러스 1을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H의 B도 요놈의 X좌표인 A분의 4에서 저 점의 X좌표인 A를 빼는 걸로 표현해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건에 의해서 저 길이값 조건에 의해서 이 얘 A 플러스 2는 A의 분의 4의 마이너스 A라고 하는 A에 대한 관계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겠구만. 결국 이 문제는 접선 문제입니다. 접선 문제. 그럼 양변에 곱하기 A를 잡아주는 걸로써 이제 기식 처리가 들어가면 될 거고 그러면 A 값이 두 개가 나오나 보네요. A 값이 하나가 3분의 2가 나오고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근데 저 P점이라고 하는 게 일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날려버리면 되겠지. 됐네요. A 값 구했네요. 그럼 열려서 이제 B값 구할게요. B값 구하는 거는 요 놈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걸 B값 구하면 되겠죠. 저 기억식의 A 자리에 3분의 2를 대입하면 B값이 나오겠죠. 그럼 B값이 B의 제곱이 9분의 32가 되고 B의 값이 3분의 4 루트 2가 되고 어차피 얘도 일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y좌표값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무리로 문제가 요구하는 넓의 값은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이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 그럼 A분의 4 A분의 4 근데 A 값이 아까 뭐가 나왔죠? 3분의 2가 나왔죠? 그래서 3분의 2분의 4 에서 플러스 2자면 되지.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은 요 놈의 마이너스 요 놈이겠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높이의 값은 y좌표 값 3분의 4 높이. 이거 정리해서 마무리 작업하면 끝나거든요. 그럼 답이 3분의 16 높이가 나오거든요. 다르게? 뭐 고리선분 이거 잡아서 들었나? 저그 AH 기가 A 플러스 2고 A 플러스 2고 HB의 길이가 아, 두 배인 걸로 그냥 그렇게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냥 좌표값 찍었구나 A에 대한 걸로. 그러니까 이 조건은 먼저 쓴 거지 나는.
바로 이어서 밑에 문제 풀어보고 밑에 말고 경준아 이 문제 풀 수 있겠어? 밑에 문제 풀었어? 밑에 문제 푸는 사람이 연습해가 빠르게 똑같은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해받아서 빠르게 한번 풀어보는 거지. 똑같이 풀면 되니까. 새끼 문제 밑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연습하세요. 나왔어? 몇 마리냐? 일컷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왔어 경준이? 그 다음에 30번 문제나 그 다음에 32번 문제는 셀 시간이 스펙 문제예요. 한번 연습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한번 다시 설명해도 되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고. 정준이 이 문제 풀었어? 기억나? 기억되는 거지? 그럼 20번 문제 우리가 C단계에서 공부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또 반복을 시켰는데 여전히 아이콘 못 잡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 친구들은 지금
거의 이 문제는 마지막 설명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두 번 다 있으면 안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이제 한쪽 문제 잘 만들자. A점하고 B점이 좌표면 위에 고정적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각 APB, 이게 45도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P점. 자취. P점이 자취가 아니라. P점이 있다. 그 다음에 A점하고 B점하고 P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자. 그 다음에 5점하고 C점을 연결한 그 성분의 길이의 최소값.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공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원의 성질 대상.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단계의 수학에서 원의 성질을 공부했을 때 중심각과 원주각을 공부했었죠? 중심각, 원주각. 어떤 현이 있습니다. 이게 원주각이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을 연결한 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든 게 중심각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값이다. 이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값이다. 저왜 문제 풀었어? 기억이가 좀 설명드려야 될 거 같네. 뭐 하고 있어? 풀고 아직도 못 풀었으면 설명드려야 될 거 같아. 재혁이는 문제 풀었어? 기억나서 기억대로 푼 거야 그냥? 오케이. 이상 됐지. 윤범이는 어때? 지금 풀고 있냐? 하지 않나? 설명 들어보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는 원에 어떤 현이 있다고 했을 때 현의 수직이 등분선 늘 그려서 올라가다 보면은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1점과 그 다음에 2점과 그 다음에 45도의 조건을 만족하는 P점. 오케이? 그 P점을 찍어서 이제 원을 긋는다고 했을 때 그 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A점, B점 연결하면은 어차피 원이 이렇게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현이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이 현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 나가다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이제 원의 중심이 위치해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P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45도 조건 만족하는 P점인 거죠. 45도 조건 만족하는 P점이지. 그러면은 이게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 45도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릴 원의 원주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럼 중심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90도가 되겠지, 90도.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제 원의 중심이 있을 건데, 그 원의 중심이 한 이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이게 90도. 90도. 그럼 가다 보면은 P점이 어딘가 있겠지, P점이. 그럼 이게 45도가 될 거 아니야, 이제. 맞습니까? 물론 뭐 이쪽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의도하는 원은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이 점, 이 점, 이 점을 통과하는 이런 원 아니겠냐 라는 생각인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문제가 요구하는 게 지금 OC 성분의 길이의 최소값.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원일 건데, 중심 한 이 정도 있겠죠? 중심이. 이 점을 지금 잡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점을 잡을까. 그럼 저 점을 잡을 값을 구할 수가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만드세요.
통과점은 이 점이지. 몇 칸 몇인가? 이 점하고 요놈이 중점일 거 아니야. 몇 칸 몇이야?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연이어서 수직이죠? 요놈의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요놈의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놈의 기울기가 x값 6 증가할 때 y값 12 증가하니까 기울기 2네요.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선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연산이 들어가 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원의 중점을 구함에 있어서 요놈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선을 일단 만들자. 그래서 요놈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고 그럼 요놈 위에 존재하는 점으로서 시점을 생각할게요. 2a,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라고 두자. 뭐 모르기가 a라고 둘 수도 있는데 분수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2를 쓴 겁니다. 어디 까먹고 하면 중점이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분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뭐 x값, 좌값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걸 문자 a라고 두지 않고 2a라고 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수식 따른 감각이죠. 분수 나오면 연산이 귀찮으니까 아무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놈을 베이스로 해서 저 a에 대한 관계식을 뭘 만들 거냐면 그냥 길이값만 갈 겁니다. 길이값. 우리가 요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를. 어떻게? 이거 직각이라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수선되겠지. 그럼 이거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잖아. 어차피 이게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직각이 되면 삼각형일 거 아니야. 간단한 기하학적 과정을 통해서 그냥 반지름의 길이값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의 두 점 사이 거리수로 계산하면 6루트가 나오거든. 6루트. 그러면 1대1대 루트 2. 뭐 그놈을 계산해도 되고 절반은 3루트 오겠지. 1대1대 루트 2. 그럼 여기다가 루트 2 곱하면 요놈의 길이값이 3루트 10만 나왔습니다. 맞아? 그래서 C부터 B까지 성분의 길이값, C부터 A까지 성분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3루트 10이 나왔고 이걸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공식을 구한다고 하면 C부터 B까지 길이값 그러면 2A의 마이너스 5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의 제곱. 지금 C점 2점이고 그 다음에 B점 2점이니까 그래서 요 놈이 3루트 10이다 라는 이식 처리하면 양변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A 값이 4하고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거든요. 4하고 마이너스 2.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이 점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이용해서 결국 원의 중심점이 C점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걸로서 거리가 구하면 끝나겠지. 문제는 풀어냅시다. 밑에 풀어보세요. 밑에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풀면 될 거예요. 어디까지 했어? 밑에 문제 풀어냈어? 아, 문제 풀고 있네. 윤범아, 어디서 잘못했는지 찾았어? 이제 풀 수 있겠지? 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해야 돼.
하던 문제들이지. 다시 한번 연습하면 제가 왔으니까 모의고사 숙제를 해서 일단 8월달 중으로 여러분들이 7월달에 중순경에 첫 번째 수업할 때 우리가 7권 시험 봤지? 학원 자체 테스트 맞지? 8월 중으로 그 시험이 한 번 있을 건데 시험 범위가 도형의 방정식부터 집합까지 대충 중간고사 시험에 맞춰서 할 거고 첫 번째 시험은 딱히 별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이번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그러면 사전 테스트고 얼마나 여름방학을 제대로 보냈는지 그걸 확인하는 테스트고 성적을 전부 다 집으로 보낼 거예요. 부모님한테. 문자로 가든지 아무튼 그렇게 갈 겁니다. 내가 숙제할 건데 겁내 어렵게 된다. 오늘 모의고사 수업은 이만 마무리하고 1시간 점심시간 갖고 이제 공수 2 나가도록 하죠. 숙제 했나 공수 2? 시단계 어렵지, 시단계. 집합 시단계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사고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는 그 여러분들 공부했던 경우수 조합 그거 여기서 막 푸는 문제들이 있고 만만치 않은 거. 그래서 나는 솔직히 공수에서 가장 쉬운 쪽은 함수인 것 같아. 함수는 푸는 게 항상 똑같아. 푸는 게. 점심 먹고 올 사람은 점심 먹고 오고 숙제 덜한 친구들 숙제하고 시간을 더 봐야 되는 친구들 시간 더 보고 여기도 시단계 어렵지. 아, 지금 이유는 잘 기억이 이제 부분집합의 모두 원수하고 SX라고 하죠. 아까 부분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부분집합들의 원소들을 다 더한 값을 일단 뭐 SX
분식 만들어서 다 나온 값을 또 모은 x 해서 그것들을 또 다 더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수업 시간 말했던 얘기는 이걸 따로따로 구해서 이것들을 더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분집합 어차피 이걸 덧셈 할 때 여기 들어간 숫자들을 더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도 더한다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간 숫자들을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요놈의 합의값은 이 숫자들 다 더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집합이 1이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2가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공략하겠지. 그렇게 하자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근데 추가적인 요소사항이 들어가 있지. 부분집합을 만듦에 있어서 1은 제외시키자. 그 다음에 3은 어때야 된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면 일단 3이 좀 특별하니까 3부터 먼저 할까? 3이 몇 개 있는지 찾읍시다. 3 반드시 포함합니다. 3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이거 제외하고 2의 4쓰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1하고 4하고 5하고 6은 효과가 동일하겠지? 그럼 1 포함된 부분집합 개수. 그러면 얘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거 포함시켜야 되고 맞습니까? 1은 아니지? 그러면은 2 포함시켜야 되고 3은 무조건 포함입니다. 하나, 둘, 셋, 2, 3, 4 이렇게 맞지? 이렇게 2, 3, 4 그리고 다